됐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말귀는 무슨?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는 안개에 차옵겠다. 방금 전까진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위로 갑작스럽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목소리가 차 안에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지박제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군.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최현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뉴스트레이더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긴장하셨나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이번 취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시간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냥 뿌듯하지만 않으실 것 같아요. 하하,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트레이트는 신뢰를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어서요.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내 얘기를 하고 있군.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핸들을 한 대 쳐본다. 어쨌거나 저희 일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이더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뉴스트레이스,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입니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뉴스트레이더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왔던 뉴스트레이더의 PD. 하지만 그 뉴스트레이더스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PD. 그 한심한 놈은 바로 나인 것이다. 왜 그랬어? 왜 깎아먹어 그걸? 그나저나 이상하군.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설마 길을 잃어버렸나?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마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난 습관처럼 방향 지시등을 스위치로 올렸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방향 지시등 무조건 켜셔야 돼요.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서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그런 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것만큼 인력과 시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김 선배는 명백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봤다. 라디오를 왜 노려봐 임마.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 해서 김 선배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에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난 라디오의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가뜩이나 인사한 곳인데 라디오까지 이런 오싹한 느낌 나게 된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갑작스레 나온 커브길에 난 라디오에게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산길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할 뻔. 느낌표 물음표? 갑작스럽게 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하지만 방금 전에 분명 커브길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워 우와!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드레일에 받고 사고가 날 뻔했다. 계속 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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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나 무서울 것 같아. 나는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봤다. 그걸 왜 노려봐?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할 안개 속에서 나가자. 야, 이러지 마라. 좋아, 나 이런 빌어먹을 똥차가. 제기라 이번 취재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머릿속으로 김 선배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 선배가 옳았다고 증명되면 난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나 싶을 뿐이다. 야, 그걸 왜 내려 이 멍청한 자식아.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을 퍼져버렸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가 뭐 하든가 해야지. 오늘 내로 지박제 여관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취재 일정이 꼬이게 생겨먹었군.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로 뛰쳐나간 놈에게 좋은 소리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할 건 해야 하니까. 뭐야, 왜 통화가 응? 통화 불능지요?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던가?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되지 않았다. 되는 일이 없네 이것이. 아무래도 근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할 것 같다. 차는 일단 여기에 둘 수밖에 없겠고.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그리고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야, 보통 같으면은 진짜 차 안에서 그냥 기다려갖고 그걸 어떻게 만지던가 해야지. 그거 왜 걸어가, 이 도라이 새끼.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려만.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저건 소망원동마을. 소망원동마을이라.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려는가? 너무 멀리 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진짜 소망으로 가득하다 씨. 플래그 세우네.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했다. 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와우. 휴가 왜 나와 여기서? 와우.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삐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메어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소름. 당연히 소름 돋지 않아? 저 나무에 흰색 천들이 막 휘날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혼자 있는데 이런 음침한 곳에서.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는 닭살이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여긴가 보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 소망 언덕마을.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이야?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의심연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 입구는 발을 디디기가 꺼릴 정도로 음슴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물건들. 그 물건들 사이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삐걱거리는 창문들. 칼이 쳐지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소망원동 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이게 나쁜 느낌의 마을이 아니야? 와, 나였으면 진짜 뛰쳐나갔다 그냥. 진짜 존나 무서운데?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야 이씨 무서운 거 맞잖아. 이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 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난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실례합니. 오 쉣, 뭐야 씨. 오우 씨.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내가 불러 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있고 앙상하게 마을은 보면 선뜻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레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이하이. 흡사 마약 중독자를 보는데 마약 중, 야 이거는 마약 중독자 수준 맞긴 하구나. 헤이, 그 남자는 나를 보고는 슬쩍 웃어보다. 아 개무서워 씨발. 그 남자는 나를 보고 슬쩍 웃어 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뭐야 선택해.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삐걱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낯익의 남자라고 생각했다. 낯이 익었다고? 너 저런 사람이랑 친구였니? 오 씨야, 너도 마약 중독자야 설마? PD라는 새끼가?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몇 분쯤 걸었을까?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여관이다. 건물에는 소망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곳에서 여관이 있네? 난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오래된 디자인 시골에서 불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난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를 향했다. 오우 씨, 이게 뭐야 얘는. 아주 오동통통인데? 아까 걔랑 닮았는데? 마약 사나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호기심? 한 명이시오? 방 드릴까? 오, 야 더빙이 돼 있구나 이게. 오, 씨. 안 그래도 뭐 조금씩 계속 힘들었는데 다행이다. 그 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네, 급하게 연락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돈줄이니까 그치, 돈줄이지.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네?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아니 안개 자욱한 건 알겠는데 그거랑 전화랑 뭔 상관이야 이 새끼야.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야 안개 때문에 전화가 먹통이 왜 돼?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여관주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수화기를 들여보인다. 그니까 씨, 여기 대한민국 맞아? 씨.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목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야, 이씨. 그 전화선 뽑은 것 같진 않아요. 전화선 뽑았으면은 띠띠띠 소리도 안 나잖아. 그럼 이 여관 주인 입으로 낸 소린가? 띠띠띠 이거는? 그럼 외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야 차가 터져갖고 여기밖에 걸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씨 어디로 가요? 망할 여관 주인. 출장 오신 거요? 아, 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건데요.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에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야, 운이 나쁜 날과 지금 내가 처한 날은 운이 나쁜 정도로 끝나지 않지 않을까 이거는?
차까지 터져갖고 여기까지 슉 배낭 메고 걸어왔더니만 운이 나빠?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유명하다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사유서를 떼준다고? 이것도 약간 좀 말이 안 되는데?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이다.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 가득한 눈으로 여관준을 바라보았지만, 야, 의아 가득함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해, 이 새끼야. 여관주인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숙박기록표에 무언가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별 수 없군요. 그럼 방 하나만 주세요. 이 새끼 돈 주러 왔다고 존나게 신나게 아주 방방 뛰는구만.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숙박 기록표에 이름을 적었다. 여기 있습니다. 저 그런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야, 당연히 카드도 안 되지, 이 멍청한 새끼야. 이씨. 현금 없어요? 네, 얼마 없네요. 에잉,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씩은 여관유진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 옮겼다.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뒤졌다.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와, 퀄리티 대박이다. 근데 진짜 보통 여관 불 들어오는 거 게임하면은 이렇게 안 오고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깜빡이면서 들어오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지 않을 정도는 되니까.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남대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난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서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를 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렸는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내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에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지는 것. 나에게 견책과 감봉 정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의 충격보다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감 속에서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그거 하나로 뭐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래요. 아, 오만호 씨가 말한 거였구나.
준성 씨 꿈은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만호 기자는 긍정적인 성격을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서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아냈고,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투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 안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볼 것인가. 좋아,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로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이건 소년의 화원. 오만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은 선물 받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 책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쭉 돌아보았다. 야, 너만 물 먹니? 나도 먹으면 안 될까?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은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것을. 물음표 느낌표?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랐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8일이라고 쓰여진 문자만 도착해 있었다. 야, 6666666 이거 완전 사탄이잖아, 저거.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의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이다. 난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핸드폰을 놓쳐버렸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난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폐가?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이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난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자. 오, 10월 26일 금요일. 선택까지 7일. 뭐야, 벌써 하루가 지난 거야?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난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 덕에 이불에서 나오기 싫었지만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얘 안 씻었구나. 일단 몸부터 씻자.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 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몸에 받아내며 아침에 피로가 좀 가신다. 난 찌뿌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물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맞고 있었다.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간. 일찍 잠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을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은 전번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빈마루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했다. 취재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자, 나가자.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선택까지 7일?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할 지경이었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물 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있었다.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던가 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깽김에 이 근처 좀 돌아보려고요.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1시요? 오후 1시?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은 1시부터 저녁까지 건물 안에만 있다는 거군. 일종의 통금시간 비슷한 것인 것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이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아니, 나서려 했다. 그런데 내가 저 아저씨에게 취재 이야기를 꺼냈던가? 진짜 그렇네. 씨, 나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 취재 얘기 안 꺼냈잖아, 저 아저씨한테. 와, 장난 안 치고 진짜 소름 돋았는데? 내 기억에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나는 뒤돌아보았다. 여관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느닷스럽게 웃고 있었다. 야, 웃고 있는 게 더 무서워 보여, 이 새끼야. 씨. 오. 급작스럽게 기분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 그 도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 한번 돌아볼까?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폐가촌 한가운데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폐가촌에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일신여스러운 폐가촌의 풍경은 어쩐지 선뜻하고 바람이 낡은 창틀을 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소리가 낸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돌아가면 마을을 나올 것 같긴 하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들어온 거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에 두리번거렸다. 뭐지?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선뜻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이 감각이 여기서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로 걸어 들어갔다.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흡! 냄새가 강해진다. 야, 보통 경고를 하면은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도망가지 않냐? 인간적으로? 아무리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해도 이거는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주변에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야, 용기를 얻지 말고 겁을 먹어야지 이 새끼야. 이씨. 기러기 종특이야?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에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 이 새끼야. 그걸 왜 들어가 이씨. 오우씨, 뭐야 이거.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기 힘들었다. 굳이 주위에 진짜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아야지. 입을 틀어막는 건 그 나중에 해도 되잖아.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이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오씨, 개무서워. 잘못 본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야,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저거는.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해야 할까? 따뜻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 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늘여놓은 표현 마라 이씨. 정육점이라니 이제 사람. 아우 씨. 고기 덩어리처럼. 올라오는 구토감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에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이 이 죽음은 평범하지 않은 걸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또 오지랖 부린다 이 새끼 이거.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봐서 안 돼 현장을 보고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기이한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에 있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런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모험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은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대단한 쉐끼. 그거를 씨. 사건 현장 조사.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면 두렵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진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온다. 만약 내가 헛짚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피대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걸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폐가이지. 전경을 기록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족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화면을 클릭하여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참한 시체다. 아마 절대로 익숙해지지 못할. 시체에는 무언가에 관통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깊게 찔렸다는 건 힘이 엄청난다는 건데 순간적으로 내가 똑같이 살해당한 걸 상상해버렸다. 고개를 저어 그 끔찍한 이미지를 떨쳐버린다. 나의 시체에 대한 기록을 마쳤다. 계속 조사해볼까? 나는 피로 그려진 기이한 그림을 바라보았다. 정말 기이한 그림이군. 무슨 오컬트 같은 건가?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긴 하군. 시사저널 PD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그 그림의 정보를 기록했다. 끔찍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듯한 인형이 있다. 재단의 선체로 무언가에 관통당한 인형은 흡사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인형을 여기저기 살펴보며 기록을 마쳤다. 나는 인형에게 접근해 살펴보았다. 기이해 보이긴 하지만 별다른 건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인형에서 멀어졌다.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액자가 눈에 띄었다. 증거가 될 듯하여 나는 액자를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별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조금 더 살펴보다가 나는 손을 털고 일어났다. 나무로 만든 가구가 보인다. 모든 약병에 쌓여있던 먼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을 닫았다. 다른 곳을 둘러봐야겠고.
벽보가 붙어있다. 공공휴식처에서 취점? 그러니까 이 공간이 예전에 마을 공공휴식처로 쓰인 모양이다. 휴식? 전혀 예상 못한 단어에 쓴 웃음을 지어버렸다. 나는 낡은 벽보를 좀 더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난 커다란 보드에 주목했다. 이런 문자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낙서 같은 건가? 난 그렇게 중얼거리는 그 문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르겠군. 지금 당장 해석하는 건 포기하자. 난 그 문자를 기록했다. 뚜뚜뚜. 뭐야 이건? 갈색을 책에 펼쳐보았다. 그거 일기장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마지막에 적힌 일기를 바라보았다. 바로 어제 쓴 일기로군. 섬찟한 느낌의 그 일기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일기를 쓴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공포에 질려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유서를 기록했다. 좋아, 증거는 이 정도는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으로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날 특정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감정이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필리핀 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길 떠나자. 난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품을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 있다? 누구지? 살인? 설마 범인? 온 신경은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하고 오기 스친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망아,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순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 쉣! 겁나 이뻐. 그리고 나는 한 여자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과 살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 긴장이 풀렸다. 거기서 지금 미친 거야? 지금 미친 거야? 보자마자 진짜 잠깐, 왜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끔찍한 살인 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충분히 오해할 만한데 보자마자 저러는 건 오바잖아. 그럼 내가 안 보고 뒤에 왔을 때 그냥 찌릿찌릿거리던가. 씨. 자, 잠깐. 아니야, 잠깐. 당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다가오지 마. 너 누구야? 저 뒤에 시체는 뭐고? 너는 그럼 누군데? 너는 왜 여기 왜 왔어?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다 그거 내려놓으시. 다가오지 말라고! 전기 충격기가 퍼렇게 빛나다. 야, 겁나 무섭다. 야, 이씨. 대답해주는 게 인지상정. 나 박준성.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보였다. 이 여자 정말 자칫하면 날 지져버릴 기세다. 살펴본다, 대화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살펴본다가 맞는 것 같거든요. 살펴본다 한번 해볼게요. 전기 충격기를 든 여자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에이 설마 전기구이가 되겠어?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는 몸이지만 강인한 아우라가 풍겨져 나온다? 그 아우라는 단순히 전기 충격기를 들고 날 노려보기 때문 아닌 듯하다. 아 오케이. 그럼 대화하면 되겠다 이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야 그렇게 말하면서 왜 다가와? 이윽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아, 전 방송국 PD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무슨 수작이야! 막아!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라! 야, 온몸을 관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에 구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다. 아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린다. 아직도 몸이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님들아, 근데 전기 충격기 저거 좀만 더 하고 있어도 솔직히 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니까 약간 과장한 거겠지? 저거 원래 좀만 닿아도 솔직히 기절해요. 좀 오래 한 몇 초 정도 되고 있으면.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여자야! 명함? 그럼 뭐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까? 야, 얘 주인공도 존나 웃기다. 미친 여자야 해놓고 갑자기 왜 존댓말 다시 또 왜 존댓말 써? MBS 시사부 PD 박준성? 진짜 PD였어요? PD라고 했잖습니까? 왜 말을 못 믿어?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그건 인정이다. 이 상황에서 그랬으면은 이 상황에서 앞에 시체가 있고 저러면은 그건 인정한다.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람 죽일 뻔해놓고 그거 사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야, 이 미친 여자야. 그 정도로 죽을 수도 있어. 일반 사람이었으면.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려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냈다. 평소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냈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지금 내가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지금.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그럼 넌 왜 들어왔어? 너 경찰이야 뭐야? 아, 그건 현장 보존! 기본 아니에요, 기본? 방송국 양반들이란.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 했습니다. 아참, 잊고 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기에는 기이하게도 통신도 두절된다고 했었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 사람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리는 모양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핸드폰을 집어 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그러죠. 야, 이 작은 마을에서 경찰서를 못 봐놓고 왜 네가 나한테 경찰서 따지냐? 어이없네?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얘도 전화가 먹통인 거 아는 거 같은데? 나는 앞서 나가는 여자의 뒤를 천천히 뒤따랐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거지? 그니까 이게 이상하다니까. 뭐하는데 씨.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데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것 아닌 듯하다.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였대. 자기소개도 안 하고 씨. 아, 욕 나올 뻔했네 씨. 전기 충격기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반말할 건 반말하고 존댓말 건 존댓말해. 씨. 기분 나쁘니까. 네, 그쪽은 뭐 하시는 여자가 어느새 꺼내든 명함을 내밀었다.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변호사야? 한세희 법률사무소? 한세희 변호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에 적혀있어 놀란 나는 다시 여자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내 나이 또래밖에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라니. 주인공아, 너는 나이가 몇인데 그런 PD를 하고 있니? 그것도 이상하다.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저월했으니까요.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단순 추측이지만 제 경험상 저런 기이한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돼요. 종교적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한세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이를 지켜보다 문득 한세이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말까지 온 걸까? 그게 이제 와서 궁금해? 또 진짜 뭐하는...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이가 입을 열기 기다렸다.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봐봐, 얘도 알고 있잖아. 연락 안 되는 거, 전화 먹통된 거.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 이런 알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뭐 그렇죠. 그럼 한세희 씨는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아, 네?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에 놀란 나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다. 잠시 그렇게 걷다 한세희는 잠시 멈추더니 아,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아,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만 그냥 머리 갖고 이렇게 그냥 넣는 것 같다. 진짜 가발 씌워놓은 것 같다 위에. 한마디 더 붙이는 거 잊지 않았다. 거참,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희가 건넨 명함이 눈이 돌렸다. 한세희 변호사라.